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B입니다. GLB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실내 공간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뒷좌석 리뷰를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GL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외형 디자인을 봤을 때 또 수입차들은 좀 좁잖아요. 그래서 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저희 오토소닉스의 뒷좌석 리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차량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레그룸이 187cm 키를 가진 사람이 편하게 앞좌석을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차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GLB 220의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보면 뒷좌석이 단점이면서도 장점인 부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이 창문을 보시면 여기에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요 뒤에 아이고 씨. 여기에 요 경계선이 왜 있느냐, 이 뒷바퀴 휠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문이 이 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창문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뒷좌석에 탄 사람이 창문을 내려도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컴팩트카에서 파노라마 루프를 넣어준 첫 번째 차량이 바로 GLB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GLS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루프를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덮개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틸팅을 하다가 오픈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지연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GLB는 앞과 뒤가 분리되어 있는 E클래스 세단에서 봐왔던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덮개가 덮였을 때나 열렸을 때 이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센터 콘솔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키가 187이라는 거는 평균 신장보다 크다는 거죠. 이 키를 일반 사람 수준으로 낮춰보면 앉은 키가 요 정도들 되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센터 콘솔의 높이랑 도어 트림에 팔을 놨을 때 높이가 이게 꽤 높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 허리를 등받이에 꽉 붙이고 타도 아주 편한 자세가 됩니다. 천장 공간은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 차량은 요 끝부분, 이 파노라마 루프 두께 때문에 한 2cm 정도 천장이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상시 앉는 대로 앉았을 때 천장이 닿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죠. 대신 시트 방석이 좀 작고 리뷰용 콜라, 이거 마시면 죽어요 이제. 요렇게 컵홀더에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그리고 바카스 같이 작은, 아주 작은 병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튼튼하게. 컵홀더가 아예 컵홀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누르면 컵홀더, 이게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요거를 이 컴팩트카에 그대로 넣어줬다는 부분이랑 이 바닥면의 가죽이랑 이 센터 콘솔 가죽 질감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등판, 여기 보여지는 부분이 질감이 아주 별로예요. 아주 별로고 딱 덮었을 때, 뺄 때 힘을 꽤 세게 주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막 너덜너덜 거린다든지 주행할 때 잡소리가 들려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꽤나 견고하게 붙어 있고 여기에 조명 스위치가 따로 있고요. 옷걸이가 있고 이쪽 보면 B필러 부분이 대충 봤을 때는 가죽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 컬러의 차량이다 보니까 요 윈도우 테두리 라인에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는데요. 화이트 컬러나 그레이 컬러 이렇게 검정이 아닌 컬러를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에 별도의 플라스틱 커버가 없이 철판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이게 흰색이 보이고 막 은색 보이고 이게 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참 뭐 이건 어쨌든 검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트 벨트가 가운데 시트도 이거 누가 이렇게 앉으라는 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자, 뒷좌석 시트 벨트를 볼까요? 이 정도로 굉장히 빅 사이즈인데 이렇게 나올 때 소리가 뭔가 조립불량인 차, 여기 어디
이게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유쾌하지 않은 소리가 나고요. 자, 안전벨트. 갑자기 차가 정차했다. 이게 이제 살이 떨리네. 엄청 예민하진 않습니다. 자, 시트벨트를 착용했을 때 느낌. 이게 아무래도 컴팩트 SUV다 보니까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시트벨트를 착용을 하니까 여기 벨트 버클이 저의 엉덩이를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오른쪽으로 더 붙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가운데 의자에 한번 앉아 볼게요. 이거 이렇게 앉으면 되지. 좀 이상해도 앉은 길 아예 이렇게 세워도 파노라마 루프를 열어놓으니까 뚫고 나가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트벨트 때문에 힘들다. 겨우 이렇게 벨트를 맸는데 이 가운데에서 벨트를 매고 있으니까 어디 잡혀가는 기분? 또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 이게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전륜 구동 혹은 전륜 기반의 포매틱, 센터 터널이 한 요정도 턱, 대략 한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걸 내리고, 보통 뒷좌석 시트에 앉았을 때 안락함을 주려면 시트의 기울기가 여기서 위로 솟아 있어야 되는 이런 각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밑으로 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브레이크만 세게 밟아도 그냥 미끄러져서 여기를 땅 때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요. 자, GLB의 뒷좌석은 이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공간이 여유 있겠지. 그래서 이게 낮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을 때 거의 엉덩이 빼고 나머지는 다 떠 있어요. 떠 있다는 거는 접지면이 얕으니까 이게 오래도록 뒷좌석에 타 있을 때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크겠죠.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선 장점인데 의자 방석이 작다, 이건 단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천장 재질은 은근히 굉장히 좋아요. 이 천장 재질은 뭐 E클래스나 GLS나 E클래스나 GL2나 뭐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대신 여기 이제 플라스틱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차량의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도어를 열면 문짝이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요 부분이 있죠, 요 바퀴 쪽, 요 부분이 그냥 바로 바깥이에요. 어디 뭔가 차체 철판이 있고 그 다음이 아니라 바로 바깥이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 때가 탑니다. 그 옷이 더러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뒷좌석 한번 타다 내리다 이거 잘못하면.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를 이제 안 쓰는 사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커버가 없습니다.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아예. 그 부분이 단점이고, 제 키가 187이라고 했습니다. 팔도 길 건데, 야, 앉았다 쳐봐. 이러고 있을 때 요 팔을 놓고 딱 좋을 만큼 자리를 잡아놨고요. 뒷문을 열었을 때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오토소닉스 뒷좌석 리뷰의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탑승. 이 차의 문을 활짝 열고 뒷문을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냐 편하냐 이걸 보려면 몸이 큰 사람이 빠르게 타는 걸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겠구나 가늠이 오실 겁니다. 자, 빠르게 탑승. 여기 열리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와우,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빠르게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뒤에 문이 많이 열린다, 이걸 보시면 되고, 헤드레스트가 보여지는 부분이 앞에 전방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좌석에 타는데 앞이 다 막혀 있으면 답답하겠죠? 앞이 막혀 있으면 뭐 이게 보여지는 데만 보다 보면 멀미를 할 수가 있는데, GLB는 내가 앞좌석 탄 것 같아. 느낌이, 개방감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방감이 너무 좋아. 이 파노라마 루프의 영향이 한 30%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전방 유리 각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야가 아주 좋다 보니까 유아용 카시트에 아이가 탔다고 해도 아주 시야가 좋습니다. 요 정도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GLB의 뒷좌석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고요. 자, 여기 끈이 하나 있습니다. 야이씨, 깜짝 놀랐잖아. 이 끈을 당기면 원래 하나씩 될 텐데, 이렇게 시트 폴딩이 이거 눌러주면 꾹.
그리고 여기 턱이 있는데 이 턱을 해체를 할 수도 있고 트렁크 선반 높이를 높일 수도 있어서 차박이 가능하다. 차박 가능하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올려볼게요. 무게가 왜 이거 얘를 먼저 해야 되나? 얘 먼저 하고 이렇게 걸립니다. 자, 등받이 각도가 서 있죠. 이게 이렇게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먼저 하고 가운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 정도에서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 단계가 있어서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경우 뒷좌석 시트 각도를 조절을 해서 짐을 자유롭게 실을 수가 있다. 가죽 질감이 이게 인조 가죽일 텐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탑승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타고 내리는 공간이 널널하다. 이 부분은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해서 거기에 아이를 아빠가 안아서 탑승을 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꽤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시트의 등받이를 보면 약간 그 뭔가 버스에 있는 그런 장력도 널널한 그 가죽으로 덮어주면 원가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뒷좌석 송풍구가 제 거는 20년 초기 모델이라서 빠졌는데 21년 하반기 출시된 차부터는 뒷좌석에 송풍구가 있으니까 그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요 맨 밑에를 보면 재떨이 위치에 재떨이가 아니라 그냥 수납 공간이 있고 USB-C 타입이 2개가 있습니다. 뭐 충전도 가능하다. 5V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도록 가져갈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중고차 매물도 잘 안 나오겠죠. 중고차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이 차 타는 사람들의 또 만족도 어깨가 막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나머지 이 차에서 단점으로 보여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웬일로 이제 벤츠 코리아에서도 이 귀를 이렇게 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부분 설명해드리고 오토소닉스의 GLB 리뷰가 야간 주행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또 업로드가 됩니다. 1년 정도 이 차를 보유하면서 제가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조사 협찬도 없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조건 막 좋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설명해드렸으니까 그 방송도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